여러분은 운명론에 대해 믿으시나요? 사실 홍토끼는 운명론보다는 인과론을 믿어요. 심지어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순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모르고 살 수도 있었지만 클릭 하나로 마주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주 명확한 이유로 인해 정확한 시간, 정확한 곳에서 만난 거랍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목표를 향해 원인을 쌓아나가면 너무 당연하게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목표 또한 당연하게 다가올 결과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조력자를 만나고 막막할 때 포기하지 않고 결과를 향한 원인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면 마치 소설처럼 말이죠. 잘 팔리는 작품들, 흥행작 속 갈등도 완전히 똑같답니다. 이번 달의 기본 강의에서는 흥행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인과를 만들기 위해 갈등의 재료를 알아볼 거예요. 가장 먼저 오늘은 그간의 강의들에서 깊게 이야기한 적 없는 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작법을, 특히나 갈등을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껏 없었어요. 이후에 제 강의를 따라해서 가르치는 분들은 분명히 생기겠지만 말이죠. 여러분은 글로 적혀있는 어떤 이야기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물일까요? 아니면 단어? 혹은 문장? 아니면 한 페이지일까요? 전부 틀렸죠. 서사, 이야기, 스토리, 심지어 갈등까지 가장 작은 구성 요소는 장면입니다. 이건 입시소설, 순문학, 웹소설, 웹툰, 애니메이션을 연기하는 성우의 대본, 드라마 각본, 영화 시나리오까지 모든 장르에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건 사실 장면의 역할이 아니라 장면이라는 단어 두 글자일 거예요. 장면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아주 복잡하고 다채로운 무언가입니다.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장면부터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모여 갈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여러 개는 스토리를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었을 장면에 대해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장면을 다루는 노하우 3가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장면 구성을 쉽게 하는 첫 번째 노하우는 이미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단어, 써낸 문장, 그렇게 채워진 한 페이지가 특정한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면이나 종이 위에 활자를 적어내려가기 때문에 잊기 쉽지만 사실 작가가 써내려가는 것은 어떤 이미지입니다. 다시 말해 작가가 적어내려가는 모든 글자는 독자의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이미지가 되지 못하는 활자라면 적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작법에 대해 가르치면서 왜 자꾸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한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 이유는 인간의 진화와 사고방식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먼저고 그 다음 발명된 것이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건 나중에 필력 자체를 높이는 문장 구성론과도 관련이 있답니다. 장면 구성을 쉽게 하는 두 번째 노하우는 갈등과 장면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어떤 창작물을 접하던지 갈등보다도 먼저 장면에 대해 생각하셔야 해요. 이 장면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마무리되는지, 이 장면에는 어떤 갈등적 요소가 있는지, 혹은 갈등의 코어 그 자체인지 말이죠. 왜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리해서 보는 연습이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이 쓰고 싶은 아이디어 장면 하나를 다른 여러 장면들과 엮어서 손쉽게 갈등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장면과 갈등은 단 한 개로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등호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그때부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은 장면이지만 장면 하나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장면 여러 개가 모여서 한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은 또 다른 갈등으로 연계되며 심화되고 점점 커집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 작품 하나에 단 하나의 갈등만 있으면 안 될까요? 글쎄요, 여러분이 5,000자 정도의 토막글을 쓰고 그걸로 완결을 낼 거라면 하나의 갈등만 있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에 한 갈등의 안에는 여러 개의 갈등과 장면이 담겨 있고 그 중에 몇 개의 갈등은 작품이 진전되는 도중에 해소되어야 하죠. 우리는 이걸 바로 메인 갈등과 서브 갈등,
다시 말해 메인 플롯과 서브 플롯이라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예시 작품은 네이버 웹툰 중에서 전자오락소대입니다. 이 작품은 홍토끼가 전화를 소장해서 분석해봤을 정도로 스토리의 짜임과 완결성에 굉장히 감탄한 작품인데요. 첫 화부터 단 4화 만에 주인공인 패치 대리는 아주 큰 위기에 놓입니다. 헝그리버드라는 게임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실책을 저지른 것이죠. 이 작품은 작품의 1화부터 완결까지 지속되는 갈등입니다. 동시에 이 장면은 작품 내의 현재 시간을 이끌어가는 다른 모든 장면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패치 대리의 좌천이라는 갈등이 시작된 1화부터 4화까지의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패치 대리의 명찰이 바꿔 끼워지는 청문회 장면에서 융통성 없는 패치와 주변인들 간의 갈등, 패치를 위협하는 흑막과의 갈등, 고전 게임 부서와 패치가 일으킬 갈등, 그리고 패치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완벽에 대한 강박증 같은 갈등적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갈등적 요소들은 이후의 내용에서 또 다른 장면들로 연결되고 풀려나가죠. 좋아요. 그럼 장면 구성을 쉽게 하는 세 번째 노하우로 넘어갈까요? 그건 바로 다음 주의 강의에서 마저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